네, 이어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께서 투자에 이 증권사 리포트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허반석 전문위원이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리포트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원익 IPS고요. 한파 완화, 설비 투자 기대감 회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섹터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원익 IPS입니다. 이제 업종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탑다운 방식의 종목 선정 그런 방식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정 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필히 산업과 시장 자체가 커져야 하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나 현 구간의 이슈, 그리고 차트상 가격적인 메리트,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산업에서부터 종목 선정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꼭 살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하나금융투자에서 4월 5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한파 완화되고 설비 투자 기대감 회복이라는 리포트이고요. 원익 IPS는 원익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솔라 관련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그러한 장비 제조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95%, 그리고 유지 보수나 그런 부품 등에 있어서 매출이 5% 정도로 매출이 구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 신규 장비 투자 확대, 라인 증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 재개에 대한 반도체 장비 매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좀 우선순위를 두어보시자라는 이야기 누누이 드렸습니다. 텍사스 한파 영향으로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오스틴 공장이 멈추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개가 되었고요. 전방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앞으로 좋을 것이다.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로 62,000원의 목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비 공급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텔, TSMC, 삼성전자의 이메모리 파운드리 설비 투자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기업들에 있어서는 호재면 호재지 악재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주 반도체 업종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섹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택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설비 투자를 진행했을 경우에 원익 IPS의 최대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조금 전망해 보면요. 삼성전자 향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높은 공급사, 주로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익 IPS 경우에는 시안 지역의 낸드 증설에 따라서 본격적인 수혜에 대한 가시적 성적을 확인할 때는 2분기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난해 연말부터 이번 주까지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1분기 실적을 보고서 약간 실망인가 라고 싶었다 하더라도 보유자분들이라면 2분기 실적까지, 혹은 많이 올랐지만 이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인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한두 번 정도는 지켜봐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전략을 좀 이 리포트에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올해 전체 또는 2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다른 타사 대비해서 2분기부터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 낭비 수주의 매출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장비 셋업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원익 IPS 집중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꼭 보유자분들이라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아직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뭔가 출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후반부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약 2,5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4억 원,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은 4천억에 좀 못 미친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 공급사 대장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원익 IPS가 하고 있습니다. 인텔, TSMC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공급사들의 미국에서도 가파른 상승들이 좀 있었는데요. 원익 IPS 한국 반도체 공정 국가대표급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의 14나노 미세 공정 투자, 그리고 비메모리향 공정 장비 국산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가 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해 10월 29일 방송에서 원익 IPS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전 공정 핵심 장비, 금속 메탈 CVD 자력 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중 금속 배관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인데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과점했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금속 배리어, 금속 CVD가 미세한 반도체 금속 회로를 깔고 회로를 깔 때 있어서 아주 실보다 더 낮은 나노미터급 그 금속 배선들이 서로 합선이 되지 않게 하려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해도 무방한 그런 금속 메탈 CVD 장비를 원익 IPS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핵심 낸드 생산 기지라고 불리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이미 납품을 했고 가동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세 반도체들 합선이 되면 결국 불량품이 되는 부분인데 일본이 과점했던 장비를 국산화했다. 그래서 제가 원익 IPS를 반도체 공정 장비 국가대표급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시장 보실 때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제1을 일부 원익 그룹주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왔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해보겠는데요.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때가 10월 29일이었습니다. 10월 29일 라인을 하나 그어보고요. 그때로 차트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상승을 하지 않았던 구간으로 차트를 되돌려보면 10월 29일 라인이 이 정도 될 거고요. 아직 우리가 10월 29일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차트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차트에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보면 현재 이러한 모습의 추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최근의 저점과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의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 그 두 선을 가지고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이어본다라고 보시면 이러한 추세선이 나올 겁니다. 이 추세선 상에서 다시 한번 추세 되돌림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보면 평행한 선을 긋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요. 이러한 추세가 하나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작은 네모 상자를 통해서 되돌림 자리들이 있었다라는 구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큰 네모 상자에서는 일부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보유자분들도 매도를 하려면 큰 네모 상자, 큰 파란 네모 상자 권역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일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후의 차트 흐름들을 본다면 매수를 한 기점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점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고도 매수를 하셨다면
대부분 이 파란 네모 상자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40%가량의 수익을 보셨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현 구간까지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한 70%가량의 수익을 보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 이 추세선이 새로운 바닥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이후에 가파른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러한 추세가 될 텐데 앞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 47,000원 정도가 새로운 바닥. 조금 더 안전하게 본다면 45,500원 권역이 일부 바닥으로 재차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은 적어도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3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5,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9월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분들은 45,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45,0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 구간으로 이제 시계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트가 나오고요. 추세를 걷는다면 이러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가격이 5만원 권역인데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시끌벅적할 때를 피해서 추세상 고점 영역이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이라는 우선순위에서 장비 부분이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제가 방송에서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월 8일을 기점으로 이 우선순위는 일부 수익 실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망라하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보실 때에는 많이 오르지 않은 그리고 추세선 저점 구간인 하지만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원익IP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부분은 너무 고점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그리고 오늘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보셨듯이 1분기보다는 2분기의 높은 영업이익에 대한 구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현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가 보유자 영역이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47,000원부터 매수를 해볼까라는 메모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함께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입니다. 그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전략을 꼭 지켜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빠른 대응이 또 어려우시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꼭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덜컥 들어갔다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속절없이 47,000원, 45,000원까지 혹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때에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 이하에서 매수했던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고 워낙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 꼭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서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상에서는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꼭 강조해서 드리니까요. 그 부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시끌벅적할 때 추세상 고점 영역에 있는 기업들 따라가라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하지만 하락이 나올 때의 대처가 어려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영역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폴리드 줌 카메라 그리고 유통 그리고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1월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리고 증권업종 그리고 1일 거래대금 모두 다 고점을 찍고 3월 초까지도 3월 말까지도 굉장히 3개월 연속적으로 지수 지지부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끌벅적할 때보다도 뉴스가 한바탕 다 나오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시끌벅적했던 기업들 메모해 두셨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1분기 실적에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적어도 5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도 함께 오늘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익 IPS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 리포트는 서울경제TV 허반석 노란톡 오픈방에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나 기업들에 대한 논의, 토론 함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원익 IPS나 반도체 섹터 이번 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